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휴대폰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손품을 팔아야 되는데요. 물론 자급제로 구매를 했을 때는 요금제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스펙으로만 선별할 수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막상 또 이게 스펙별로 나눠보려고 하면 이전 세대부터 보급형 기종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로 인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휴대폰은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메인폰, 효도폰, 세컨폰 등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 5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런 찐텐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급형 스마트폰 중 가장 쓸만한 제품을 찾는다면 갤럭시 A33이 아닐까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53 시리즈가 괜찮은 제품이었으나 둘의 성능 차이가 스펙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이점을 따진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특히 2, 3년 전에 보급형 제품을 사용하고 갈아타는 것이라면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플래그십 제품의 스펙 자체가 오버스펙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도 대체제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스펙은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화면 지문 인식, 그리고 90Hz 주사율을 지원하여 부드러운 디스플레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나노 공정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사양의 게임, 어플 위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만족할 만한 속도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이 제품의 놀라운 점은 보급형 대비 높은 사양의 렌즈인데요. OIS가 적용이 되어 손떨림이 보정이 되며 4800만 메인 렌즈의 쿼드 구성으로 접사 및 심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즉 인스타용 사진 같은 감성용 사진 촬영을 위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간 사진의 선명도 또한 괜찮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급형 기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의 마지막 미니 시리즈 아이폰 14 미니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아이폰에서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90만원대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디자인과 성능 등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제품입니다. 특히 아이폰 14 미니이지만 카메라 성능과 기능은 13 라인의 윗등급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AP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10%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4K 화질로 60프레임의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으며 높은 성능의 게임도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무게는 140g으로 손에 쉽게 잡혀서 그립감이 좋으며 렌즈가 큰 편이라 케이스는 필수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18:9 비율로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어서 노치 부분이 영상을 침범을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강의 하드웨어에 경쟁 제품이 없는 만큼 아이폰 입문용으로도 괜찮으며 고사양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휴대가 편리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휴대성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갤럭시 플립4입니다. 이전 세대에서 디자인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플립3의 큰 단점이었던 배터리의 사용시간이 늘어서 배터리 광탈로 인한 불편함은 확실히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갤럭시 S22 GOS를 의식해서 그런지 TSMC의 4나노 공정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거의 2배 정도 향상이 되었죠. 그러나 카메라의 성능은 센서 사이즈가 좀 커진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물론 빛이 더 많이 들어와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야간 사진도 더 잘 나오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추가로 디스플레이의 색 표현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완성도는 확실히 향상된 제품이라 폴더 제품의 구매 고민이 있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적합한 구매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S 사태로 말이 많았지만 삼성이 갤럭시 S22 제품 자체로만 본다면 이전 세대의 프로세서의 성능보다는 꽤 많은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전반적인 핸드폰 사용은 빠릿빠릿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양의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발열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플러스나 울트라가 아닌 S22를 선택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득입니다. 120Hz 주사율, 1750니트의 밝기까지 지원이 되며 비전 부스트도 적용이 되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인치 화면 크기에 무게도 가벼우며 그립감이 좋아 제품의 휴대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카메라인 경우에는 야간 모드 향상으로 밤에도 더 선명한 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2년이 지나서 기변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갤럭시 생태계를 벗어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샤오미라는 브랜드만 빼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입니다. 라이트한 유저들을 위한 제품이기도 하면서 효도폰으로 사용하기에도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6.67인치 크기의 아몰레드를 사용하였고 120Hz 주사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과 같은 컨텐츠 소비가 주 목적인 분들에게는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국내 폰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소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듀얼 심이 지원이 되어 투폰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3.5mm
오디오 잭도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67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탑재된 5000mAh 배터리를 30분 안에 50% 충전을 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추가로 고화질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여 뚜렷한 피사체와 색 재현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샤오미 제품이다 보니 인터페이스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NFC는 가능하나 삼성페이 같은 결제는 불가능하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